공수투 천재교과서 페이지 43페이지 문제 1번. 저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문제들을 오늘 풀어볼 거야, 교과서에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y가 부호가 반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5.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지. 반대, 언급 안 된 거를 반대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점 대칭은? 뭐가 틀렸어? 지금 XY를 바꿀 일이 없는데 왜 바꿨어? 그거는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그랬던 거잖아.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그냥 부호만 다 바뀌는 거야. 그치, 그렇게 가야겠지. 2번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자, 여기에서 왜 원점 대칭을 하면은 두 개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1번으로 한번 해볼게. 1번이 1,5가 여기 있었어. 원점 대칭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봐봐. 이건 2단계로 이걸 옮길 수가 있어. X축 대칭을 해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X축 대칭을 해가지고 1, 마이너스로 옮긴 다음에 이 옮긴 점을 다시 Y축 대칭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원점 대칭이 되지. 또는 이 점을 Y축 대칭을 먼저 해가지고 마이너스 1, 5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X축 대칭시켜서 이쪽으로 와도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결국 뭐랑 같다? X축 대칭 한 번.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 플러스 Y축 대칭 한 번. 이렇게 한 거랑 결국 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X축 대칭을 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을 하면은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 부호 바뀌고 X 부호 바뀌고, 또 X 부호 먼저 바뀌고 Y 부호 바뀌고 한 거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가 되는 거지. 위치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페이지 45페이지 예제 1번.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 이번에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점을 이용해서 한 거지. 잘했어. 자, 첫 번째. 그냥 그대로 도형의 이동으로 푸는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의 이동으로 한번 해보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만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완전 제곱식 안에서는 둘 다 부호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 좀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도 부호를 바꿔서 Y로, 여기도 부호를 바꿔서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점은 중심을 보는 거지. 중심이 원래는 마이너스 2,3이었는데 이게 점의 대칭 이동으로 해가지고 X축 대칭이면은 바뀐 그 중심은 마이너스 2, Y의 좌표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근데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이거고 반지름은 1로 똑같으니까 이걸로 다시 식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맞았어? 응, 잘했어. 자,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쉬워? 점으로 구하죠. 보통은 원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2번부터는 그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중심이 원래 마이너스 2,3이었는데 Y축 대칭을 해서 옮기면 새로운 중심은
x의 보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그대로 1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 맞았네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원점. 중심이 -2,3이었는데 둘 다 보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겠지? 이동한 원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반지름은 똑같이 1이니까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오, 잘했어. 점의 이동을 활용해서 더 많이 쓴다. 페이지 45페이지 문제 2번. 근데 앞에서는 원은 이제 특징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해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런 직선은 특징이 되는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평이동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직선은 별도로 했잖아.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말을 잘못했죠? x축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 다음에 원점은 두 개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x하고 y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x축, y축, 원점 이렇게 하면 x축 대칭을 한다. 그러면 y 앞에 있는 보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끝.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앞에 있는 보호를 이렇게 바꿔준다. 근데 답지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마이너스를 양변에 다 곱해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 똑같은 거지? 자,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보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답에 나왔을 수 있다는 거야.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 원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2번 이거 선생님이 중심하고 반지름 써놨거든. 그거를 x축 그 다음에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중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y만 바뀌었을 거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바뀌었을 거니까 둘 다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걸 빠르게 다시 원으로 바꾸면 되겠지. 9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옮겨 쓰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쉬운 건데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한 게 맞나 잘 봐야 돼. 아까 지금 그 원점 대칭인데 y는 x 대칭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잘못 쓰고 했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제대로 했나. y축 대칭이면 x축 대칭이면 y의 보호를 바꿨나, y축 대칭이면 x의 보호를 바꿨나,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꿨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이것도 옮겨 잘 썼는지 확인하고. 다 맞았어? 응, 잘했어. 그치. 페이지 46페이지 문제 3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3,5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4,-1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도 쓰고 구해봐. 그렇지. x, y의 위치가 바뀌면서 보호까지 같이 바뀌는 거야. 4를 앞으로 당겨 오면서 보호 바뀌고 마이너스 1을 뒤로 가면서 보호 바꾸고 이렇게 하면 돼. 페이지 47페이지 예제 2번. 이번엔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개죠. 그냥 도형 자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점의 이동을
대칭 이동을 활용하거나, 도형을 한다는 거는 x하고 y를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y를 쓰는데 어차피 뒤쪽으로 배치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앞쪽으로 좀 당겨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x하고 y가 바뀐 게 되는 거지. 반지름은 그대로일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근데 도형의 이동이지만 엄청 복잡하거나 그러지가 않은 거지. 점을 이용한다는 건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였는데 대칭 이동을 하면은 y는 x에 대해서 간 거니까 두 개의 그 위치가 바뀌어. 반지름은 똑같아.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잘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0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직선은 특징이 되는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y 대신에 이제 x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 여기 대신에 이제 x가 되는 거고 여기 대신에 y가 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이것도 그냥 뭐 여기다가 y 집어넣고 여기다가 x. 그러니까 할 때 뭐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한 거는 도형의 대칭 이동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x 지우고 y 써놓고 y 지우고 x 써놓고 그리고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잖아. 오히려 이거는 그냥 구하는 거는 이게 더 편할 듯?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페이지 47번 문제 5번. 이번에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거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순서대로 가야 돼.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를 y축 대칭을 시키면 자꾸 왜 x를 보고 나는 y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지? x축 대칭을 시켜야 돼. x축 대칭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서 y 앞에 보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지? 그런 다음에 y하고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y, 얘 대신에 x 이렇게 집어넣고 쓰기만 하면 되겠지. 플러스 y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아니면 이 맨 앞에가 마이너스 있는 게 싫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는 0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정답이다. 자, 중단원 문제로 복습을 할 거야. 페이지 48페이지 3번. x축 대칭한 거부터 y는 x에 대칭한 거 앞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쭉쭉쭉 이렇게 잘했어. 다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은 점으로 했어? 이렇게 중심을 원래 중심 구하고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대칭 이동하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구하면 되겠지. 중단원 페이지 49페이지 7번. P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잖아. 이걸 Y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Q 이렇게 있겠지. 마이너스 3이 이 중에서 보호가 바뀌어서 가야 되니까 3, 마이너스 2 이렇게 Y축 대칭하면 X의 보호는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Q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쪽으로 올 거고 P를 원점 대칭한 게 아니라 Q를 원점 대칭했다는 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원점 대칭해서 이쪽으로 오면은 R 이렇게 하면은 둘 다 보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거를 잘 이어서 하면 얘랑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가로하고 세로만 구하면 되겠지.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이다.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12. 자, 이어서 8번. 첫 번째,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과 이렇게 해서 그 직선 먼저 구해. 그러면 직선은 그냥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면 y 앞에 있는 거에 보호를 바꾸면 되겠지. x 그 다음에 플러스 12y 플러스 k는 0.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하면 되는데 5, 12, 13 이렇게 하셨나요? 바로 했죠. 이거는 지우지도 않고 바로. 야, 5, 12, 13 피타고라스 수로 어차피 계산해도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해도 13이 나오니까 외운 걸 바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48 플러스 k 이게 3이다. 그러면 절대값 k 플러스 38은 이렇게 하면은 39. 양수니까 k는 그냥 바로 1 이렇게 나오죠. 음수는 굳이 구할 필요 없으니까 양수는 k다. 중단원 페이지 49페이지 9번. 9번부터는 발전 문제거든? 근데 요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 여기에서 f, x, y는 0. 이게 도형을 나타내는 형태라고 했었지.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식이야. 근데 이게 f, 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잘 관찰을 해보면 이게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잖아.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1번 평행이동, 2번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는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랑 관련이 있겠지. 자,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같이 섞여 있으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오답을 오히려 좀 줄일 수 있어. 문제 풀 때 덜 헷갈려. 그래서 대칭이동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있는 거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x에 대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이걸 먼저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서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뀌는 거야. 1단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된 것을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요 모양까지 만들어주려면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x 대신에 x 위치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플러스 2만큼이야? 마이너스 2만큼이야?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도형의 평행 이동이잖아. 여기가 f가 있으면 도형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라. 0 되는 것만큼이라고 했잖아. 이것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해했어? 네.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먼저 해보면 여기 주어진 그림이 있잖아.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이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파란색처럼 그려질 거 아니야? 원래 있었던 이 도형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렇죠. 이해되지? 자, 이렇게 된 거를 이 파란색 한 것까지가 1번이야. 여기까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렇게 대칭이동한 결과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아니야.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뒤쪽으로 백 하는 거지.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 있었던 2,0에 있었던 게 0,0으로 오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녹색 이렇게 바뀌겠지. 요렇게 한 게 이제 2번. 이렇게 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형광펜을 칠해주면 요거 요렇게. 아니 여기 더 연장해야지. 이렇게. 자, 이거인 거를 그림을 찾아보세요. 5번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찾아. 이해했어? 이게 센에 있는 문제거든?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볼게. 관찰을 잘 해봐봐. 여기에서 X 위치에 있었던 게 여기에 지금 X가 있었어. 없잖아. 그리고 Y 위치에 또 X가 있잖아. 그러면은 뭘 했다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치만 얘가 여기 X자리 왔다고 해서 X축에 대한 뭐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문자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Y는 X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켜.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F, Y, X 능력 이렇게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잖아. 그 말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Y 플러스 1, X 는 0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부터 해야 되겠지. 그럼 Y는 X를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쫙. Y는 X.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막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꼭지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다 대칭한 다음에 이어서 그리면 되거든? 자, 1,1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도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잖아? 대칭하면 어디로 가겠어? 2,1로 가겠지. 여기가 2,1. 여기로 가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1이었는데 1,3으로 가겠지. 1,3 이렇게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에 여기는 3,2였는데 대칭하면은 2,3으로 가겠지. 여기가 아까 2였거든. 2,3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이런 바로 알겠다 그러면 바로 그리시면 되고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래로 한 칸을 빵 내리면 되겠지. 아래로 한 칸 빵 내린 거 어떤 그림입니까? 3번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건. 자. 밑에가 어떻게 됐어? 한번 예슬이가 얘기해봐. 일단 XY 순서가 바뀐 거를 그렇지. 보아하니 XY X는 Y는 X 네, 대칭 이동이 대충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잖아. 그러면 얘도 대칭 이동.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Y에 대한 대칭. 다시 생각해볼래? 아니 이게 그 자리 No! 자리가 아니라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문자. 그냥 X에 대한 대칭.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는 쉽다. 요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걸 또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되니까. 이해했어? 얘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얘네들 좀 쉬운 편이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그 학습지에서 어떻게 뭐 문제를 주냐, 그런 거를 좀 보고 좀 더 해보던지 그렇게 할게. 중단원 페이지 49페이지 10번. 첫 번째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중심이 어떻게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심이 원래는 a,-a이고 반지름이 3이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지. 반지름은 그대로 3이다. 근데 여기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는 게 그림 그릴 때도 도움이 되거든.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 원이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양수에다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음수고 a는 양수 아닌가요? 어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되고, 2번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좌표표는 그냥 그리지 말고 x축하고의 관계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될지 뭐 중심을 지날지 이렇게 그려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중심의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a,a고 얘가 y좌표가 중요한 거잖아. y좌표가 양수인데 당연히 양수면 이 중심 자체가 x축은 y가 0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겠지. 그래서 이게 x축이고 얘는 y가 0이니까 이 중심이라는 것은 x축보다는 더 위쪽에 있다.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루트 5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을 관통하는 선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현이 만들어지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요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서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2등분이 된다는 사실,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 그러면 요거 한쪽이 뭐가 되겠어? 루트 5가 되겠지. 좀 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필요가 없어. 루트 5.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중심하고 이 원 끝에 뭔가 이렇게 딱 있는 점들하고 연결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리고 반지름 표시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제 피타고라스 수 같은 게 딱딱 나오면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 안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올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은 이 빗변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밑변 제곱 하면은 루트 4니까 2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2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2야. 그럼 a가 뭘까? 다 나왔잖아.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a인데 여기 x축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가 2야. a가 뭘까? 어머나. 뭐가 이행이야. 아니, 생각해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대. 네. 그럼 여기에 좌표에서 저희가 x축이구나. 예.
2잖아, 2. Y좌표는 사실, 아니, X좌표는 알 필요가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걸렸는지 알 필요가 없어. A만 알면 되니까.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지? 자, 지금부터는 대단원을 풀 건데, 대단원은 그, 전체 앞에서 배웠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 나오거든? 1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고, C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2단계로 해야 되겠네. 내분점 구하고, 그 내분점 구한 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서 3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3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까는 거 하고 위에다 그냥 간단히 쓸까? 3대2 이렇게 해서 자, 크로스로 하기로 했지? 자, 여기 3하고 X좌표끼리 해야 돼. 3하고 7하고 크로스해서 이렇게 곱해서 쓰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에 Y좌표들만 보면서 앞에 있는 3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4하고 이게 바로 내분점 C가 되겠지. 이 좌표. 그러면은 C의 좌표는 이렇게 빼면은 15니까 5분의 15는 3,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랑 원점 사이의 거리 이게 딱 뭐 3, 4 이렇게 딱 떨어지면 5 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진 않으니까 그냥 공식을 쓰면 돼. 그 원점까지의 거리 자체가 3하고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 10 정답 루트 10. 자, 페이지 51페이지 2번 이거는 그림이 좀 필요해. 이렇게 그림을 삼각형을 대략 그려볼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리고 여기 그림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A, B의 중점을 마이너스 1,3이라고 하고 BC의 중점을 4,7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A의 중점을 A,2라고 하는데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3,B라고 했는데 이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거든? 일단 결론부터 지르면 중점들이 각각 나와 있잖아. 각 편에. 그 중점들을 각 편의 중점들을 찍은 다음에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동일해. 여기다가 써줄게. 원래 삼각형 무게중심 각 변 중점 연결 삼각형 무게중심하고 동일하다. 이 개념을 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근데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AB를 뭐 3대1 그 다음에 BA를 3대1 여기 CA를 3대1 이렇게 해서 3대1, 3대1, 3대1 해가지고 3대1이 되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삼각형도 있을 수 있잖아. 걔네들도 무게중심이 원래 그 삼각형 무게중심이랑 또 동일해. 그러면 여기에 무게중심이 3,B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들 3개를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는 걸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 여기 있는 X좌표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바로 3이다. 그 다음에 Y좌표들 3 더하기 2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눈 게 바로 B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A는 이렇게 하면 9고 이쪽이 3인데 넘어가면 그러니까 6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해보면은 3분의 9니까 이게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2가 되는 건데 12를 3으로 나눈 거니까 이제 B는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구하면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나와요. 일단 결론부터 일단 알아두고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줄게. 지금 무게중심이 3,b라고 되어 있고 이 개념이 지금 쓰였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지 이 내가 새로 그린 삼각형 무게중심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A좌표, B, C 얘네들은 몰라. 아, 그렇구나. 얘네들의 무게중심인데 근데 대체해서 이 중점들의 좌표를 할 때 중점들의 무게중심으로 대체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얘네가 아예 그냥 이거네요. 원래 주어진 거는 이거였는데 이거요 여기 이건데 이걸 몰라. 알 수가 없어. A, B, C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중점의 무게중심으로 대체해서 구했다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왜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은지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 지금 A하고 B하고 C의 각각의 그 좌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 자, 중점, 변 AB의 중점. M이라고 해볼까? M.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구하는 거야. 여기는 N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구하고 이해되고 있는 거지? 여기에 중점 여기랑 여기를 절반으로 가르는 거. 뭐 K라고 할까? 2분의 X3 더하기 X1 2분의 Y3 플러스 Y1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중점들을 이렇게 구해. 중점들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구해. 그러면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으로 X좌표를 다 더한 거 X좌표의 총합의 평균 X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좌표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바로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얘가 요것들로 해도 똑같이 나오는지로 확인하면 되잖아. 자, 일단은 요거를 싹 다 더할게. 그러면 다 그 분모가 2니까 2하고 여기 x1 또 여기 2개 있고 x2도 2개 있고 x3 2개 있지? 그러면 2하고 묶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얘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x좌표들 다 더한 거야. 근데 아직 3을 안 나눴어. 3 이렇게 되고 자 y좌표도 똑같이 여기서 분모를 2로 깔고 y좌표를 봤더니 다 더하려고 봤더니 y1도 2개 y도 2개 그래서 그 다음에 y3도 2개 이렇게 되니까 2로 묶고 2개씩 있어요. 이렇게를 3으로 나눠야지 무게중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결국은 얘가 같다. 이렇게. 증명됐지? 자 이해했으면 이제 나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이것처럼. 자 넘어가서 3번 페이지 51페이지 대단원 3번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은 첫 번째 요거의 기울기가 뭐겠어? 2a분의 1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1이요? 여기 기울기 읽어봐. 여기 기울기. a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확정을 해서 얘기를 해줄까요? 너가 지금 얘기한 게 한 4, 5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이런 거면 안 돼.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분산 1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에 보고 바꾼 거. 아니 이거를 잘 생각해봐. 그래서 틀렸네. ay는 하고 나머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a로 나누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항하면서 보호가 바뀌고 a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2a분의 그거는 그 꼭지점 구할 때 이참수 꼭지점 구할 때 기억이 한 2주를 못 가는 거야. 이러다가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지금은 약간 비슷하게 기억하고 나중에 한 2, 3주 지나면은 아예 기억. 그러기 전에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복습을. 자,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그럼 이게 뭐여야 돼? 얘랑 수직이니까. 그 곱해서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잖아, 기울기. A 그러니까 2랑 수직이 되려면 얼마야 돼? 곱해서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그렇게 힘드시나요? 마이너스 역수 부호 반대. 역수 부호 반대. 역수 부호 반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a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직선 얘랑 평해야 돼. 뭐가 평해한 거야? 얘랑 지금 이거가 이거랑 평행하다는 거야. 그럼 평행한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울기가 같다고. 그럼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 구한 거니까 여기 기울기 구한 거. 여기 기울기 구해.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요. 같다. 근데 정확히 하면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있는 거가 비율이 달라야지 일치가 아니고 평행이 되거든.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가는 거지. x 개수의 b, 그 다음에 y 개수의 b, 그 다음에 상수항의 b. 지금 보이지?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를 싹 한 건데 얘랑 싹 다 같으면 완전 일치. 그치만 우리는 일치하는 게 아니고 평행한 거니까 얘는 기울기 쪽은 같은데 이쪽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확하긴 해. 이해됐어? 근데 결국 요거랑 지금 요거랑 해보면 요 부분 똑같아. 자, 여기를 해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곱하면 2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a가 2라고 했으니까 a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4는 b 마이너스 1 그러면은 b는 5가 된다. 여기서 해도 똑같겠지. 여기서 해도 이렇게 해서 b 마이너스 1은 2a 근데 a가 2니까 똑같이 b 마이너스 1은 4 해서 b는 5가 된다. 근데 b가 5가 되면 여기가 4분의 2니까 얘랑 다르잖아. 확실히. 그러니까 평행한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함정을 파놓으면 큰일 나 진짜. 정확한 개념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더하기 b인데요. a가 2고 그 다음에 b가 5니까 합은 7 이렇게 나오겠지. 페이지 51페이지 4번. 좀 예슬이 이거 풀어가지고 거의 맞아. 거의. 근데 마지막에 좀 헷갈렸던 게 여기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을 체크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서로 다른, 왜 굳이 서로 다르다고 줬을까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에서 두 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르는 거리랑 여기에 이르는 거리랑 각각 해보자. 그러면은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그 다음에
분의 대입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게 루트 2분의 4 이렇게 나오나요? 자 계산 굳이 안 할게. 여기랑 어차피 같다 해가지고 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똑같이 루트 2에다가 거기다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랑 얘랑이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아야 되지? 그러면 절대값 a 마이너스 1은 4인데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4거나 또는 마이너스 4거나 그러면 a는 5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써서 둘 중에 뭐였지? 둘 다 답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랑 얘랑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완전히 같은 두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절대로 안 된다. 같은 직선 됨. 그래서 5가 답이다. 페이지 51페이지 대단원 5번. 이렇게 점이 두 개 나와 있고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좌표표면을 그려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봐.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3,1 이렇게 했어. 근데 잘 보면 뭘 관찰할 수 있냐? 여기에 기울기가 뭐야? 6분의 1. 왜 그러는 거야? 아까 했잖아. 왜 2분의 그거에 gat혀 있는 거야? 3분의 1. 빨리 버려. 마귀가 들면 안 돼. 2 마귀가 안 돼. 이거분의 이거야 그냥. 응?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가 딱 이거 봐봐. 이 원점부터 여기까지 예쁘게 3분의 3 증가할 때 1 증가하니까 여기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연결한 기울기랑 결국은 이 직선을 그리면 평행할 거라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직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y절편을 해보면 y절편 x에다가 0을 넣었으니까 3분의 8이거든? 대략 3분의 8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응? 여기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분이니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 평행 안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x-3y 플러스 8는요. 여기까지 그렸지? 자, 얘하고 얘는 픽스된 거야. 봐봐. 이 원점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좌표는 픽스가 된 거야. 근데 나머지 한 점이 지금 이 위를 돌아다닌다는 거지. 이 위를. 이렇게. 근데 어디다가 잡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얘하고 얘가 뭐 하기 때문이야? 평행하기 때문에 이 선분 OA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항상 똑같아. 그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건데. 이해돼? 내가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얘가 똑같아. 넓이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평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원점 있잖아. 원점에서 여기서 수세발 내려. 어차피 요걸로 해가지고 구하는 게 편하니까. 이걸 높이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바로 P다. P는 움직일 수 있는 점인데 그냥 편의상 여기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에 이제 넓이가 OAP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점과 직선. 그렇지. 그래서 원점부터 여기를 한 거야. 여기서 수세발 내린 거야.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한번 해보면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원점을 대입하면은 절대가 8 이렇게 나오니까 루트 10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나중에 계산했을 때 약분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마지막에 내가 그 유리화를 하든지 할게. 그러면 여기 높이는 구했고, 여기가 수직인 거 했으니까 5부터 A까지의 거리도 구하셔야겠죠. 여기부터 거리 뭐 루트 10이지 그냥 루트 10.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예상이 딱 맞잖아요. 루트 10하고 루트 10하고 어차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화를 굳이 처음부터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1 밑변 루트 10 곱하기 높이 루트 10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약분 쫙 하고 그러면은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살짝 똑같은 거를 미니미를 그려놨는데 이거 왜 그렸냐면 기울기가 만약에 얘랑 평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 점마다 엄청.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하고 연결했을 때 삼각형 넓이가 계속 바뀌어서 구할 수가 없어. 얘하고 얘는 고정인. 삼각형 넓이가 미지수로 나오는. 계속 바뀌. 그치? 변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확정된 고정된 점 두 개를 연결한 이 기울기랑 얘가 평행한 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걸 이해하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약간 베이직센 아니 베이직센 약간 센 느낌 이렇게 잘 된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논리적 비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6번 맞았죠? 맞았지만 한번 다시 빨리 정리를 해볼게. Y축에 접하면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어? 그림 안 그려도 반지름이 뭐다? X 그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랑 같다. 절대값 씌워야 돼. 왜냐면 좌표 자체는 음수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자체가 3이라는 거잖아. 사실 그림 안 그리고도 이 정도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공부가 좀 덜 됐을 때는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해볼 수는 있는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좀 요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자, 중심좌표. A, 마이너스 3. 그치. X 앞에 있는 개수 반띵 보호 반대. 반띵 보호 반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반띵하면 마이너스 A인데 보호 반대하면은 A. 그 다음에 여기 반띵하면 3A인데 보호 반대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R제곱. 자,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넘긴 상수항을 할 때 애들이 이제 이것만 상수항인 줄 알고 이것만 띡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Y 뒤쪽에 있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요 덩어리로 봐야 돼. 덩어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다 상수야. 상수항. 그래서 넘긴 상수항은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이게 넘긴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 넘긴 상수항.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이 있었을 때 제곱을 하기로 했지. 그래서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A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하면 10A제곱에 이렇게 마이너스 7A제곱 하니까 3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은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했잖아. 그럼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뭐가 최소여야 되겠어? 당연히 반지름이 최소여야 돼. 그럼 반지름이 최소라는 거는 R제곱이 최소면은 되겠지. 왜? 어차피 반지름은 양수니까. R제곱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루트 씌웠을 때 R도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구조를 잘 봐봐. R제곱은 이렇게 해서 A에 대한 2차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A가 변하면 R제곱이 변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함수라는 거지. 이게 함수야, 함수. 우리가 Y 대신에 R제곱이 쓰인 것 뿐이야. 그렇게 이해돼. 이렇게 할 수 있지? 헷갈리면 이걸 Y로 치환하든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야?
안 헷갈리지? 자, 이게 함수입니다. 그러면 r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이 참수의 최대 최소 그거 한 거랑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거야.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지. 아.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이거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r제곱은 3 빼고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반의 제곱 하니까 1 이렇게 들어가고 다 이렇게 곱하고 더해가지고 8이 돼야 되니까 5. 지금 이미 했던 거라서 좀 빨리 했는데 이해했어? 그런 건가? 3하고 완전 제곱식 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꼭지점이 뭐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1,5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a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 전범위로 따지면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r제곱이 a가 막 들어가면 r제곱 계속 바뀌는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인 5를 가진다는 얘기인 거야. 5로 가장 최소값이 된다. 오케이? 자, 여기서 물어본 게 반지름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게 아니고 물어본 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어본 거예요. 최소가 될 때. 그러면은 이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a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중심이 뭐다? a, 이거니까. 얘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대입. 대입을 하는 거지. 여기 중심 좌표에다. 여기 이거 나온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게 최종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1,3 이게 정답이야. 이해됐니?